요즘에 일단 뭐 다른 거보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제가 강조했었던 부분, 딱 지난주랑 지지난주에 했었던 거 통틀어서 가장 강조했었던 거 두 가지만 빨리 정리를 해놓고 가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뭐 굳이 얘기하면 세 가지가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로 대림 유전자에 대해서, 이 대림 유전자라는 거는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한 쌍의 유전자를 대림 유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혈액형이라고 하면 저는 B형 유전자와 O형 유전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갖고 있어서 B형이다. 이렇게 했었던 그 BO, 이렇게 대림 유전자 한 쌍이 내 혈액형을 결정하더라. 그게 대림 유전자였는데, 그 대림 유전자는, 이 한 쌍의 대림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같은 자리에 들어있더라.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었었던 것 같고요. 이거는 지난주 수업이 아니라 지지난주 때 한 거 맞지? 지난주에 했나? 뭐가 중요해요. 아무튼 중요하게 한번 강조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말고 또 얘기했었던 부분 중에 우리 그 X염색체와 Y염색체, 그러니까 성염색체라고 부르는 이 둘은 상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림 유전자가 상동염색체와 같은 자리에 존재하는데 X와 Y는 상동이 아니니까 이 대림 유전자가 X랑 Y에 나눠져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에요. X가 가진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아예 다른 종류의 형질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Y에도 완전히 다른 종류가 들어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었냐면, 이 둘은 아무 관련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아예 다른 종류의 염색체라고 생각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염색체를 우리가 1번부터 22번까지 번호로 매겨서 부르는 것처럼, 만약에 얘네들을 번호로 매긴다고 치면 얘한테 매겨진 번호와 얘한테 매겨진 번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이 아예 상관이 없는 염색체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상염색체라고 우리가 불러주고, 둘이 상동처럼 행동할지어도 행동할지어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인데 내가 너무 신기한데, 아무튼 이 둘이 상동처럼 행동할지 몰라도 그냥 얘네 둘이 상동처럼 행동하고 나발이고, 유전적으로는 이 둘은 아예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가 가진 유전자와 얘가 가진 유전자는 전혀 서로 어떠한 영향도 없고요. 그냥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전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G1, G2, M1, M2 생식세포 감수분열 과정에 있어서 세포를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주로 보게 된다. 이유는 유전적으로 G1에서 G2, M1 넘어갈 때, 그러니까 요 사이에 S기를 거치면서 유전적으로 달라지는 요소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끝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G2기부터 M1기가 끝날 때까지는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으니까 같이 둬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G2기 세포와 M1기 세포는 유전적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염색체를 관찰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다른 특징으로는 구분이 되는데, 유전적으로는 완전히 똑같은 두 개의 세포야. 들어있는 유전자 이런 것도 똑같고. 그래서 G2기 M1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1, 그러니까 감수 1분열이 끝나면 M2기 세포가 되는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한번 변화가 생기겠고, 그리고 M2가 끝나고 난 세포를 우린 생식세포라고 부르는데, 얘도 그래서 유전적으로 여기서 한 번 더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이 핵상 변화를 어떻게, 핵상은 EN, EN, N, N 이었죠. 핵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EN, EN이라고 부르는 얘네 둘은 무슨 뜻이냐? 상동염색체가 있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감수 1분열이 끝나고 감수 2분열 세포부터는 핵상이 없는데, 그걸 우린 상동이 없다. 아니, 핵상이 없는데 무슨 소리예요? 핵상이 N인데, 핵상이 N이면 상동염색체가 없다라는 뜻으로 봐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동이 없다는 뜻은 세포를 관찰했을 때 어떤 특정 염색체가 이렇게 보여. 자, 그랬을 때 얘랑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있으면 EN, 얘랑 똑같이 생긴 염색체가 없으면 N.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동쌍이 있으면 EN, 상동쌍이 없으면 N.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랑 연결이 되냐면 대림 유전자의 존재 의무로 연결이 되겠지. 상동이 있으면 대림 유전자 쌍이 있을 거고,
상동이 없으면 대림유전자쌍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원기 세포에 어떤 요 세포에서 유전자 B가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얘 대림유전자인 O가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게 요 EN짜리 세포들의 특징이 되는 거고, 밑에 N짜리 세포들은 B랑 O 둘 중 하나만 갖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대림유전자가 쌍을 이루어서 양쪽 다 있는 게 아니라 한 쌍,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되겠지. 왜? 상동이 없으니까 한쪽만 가져왔으니까 어떤 거잖아. 그리고 이 뒤에 붙여서 얘기해 줬었던 게 이 대림유전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어떤 특정 유전자의 유전자 수를 나타낼 때 사실 2421이라고 하는 대림유전자 DNA 상대량은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냅두고, 그래서 유전자 수를 얘기할 때 지원기 세포는 홀수와 짝수가 다 있을 수 있고 G2M1기 세포는 짝수와, 그러니까 0은 다 가능한데 냈다. 0을 제외하고 생각했을 때 얘는 홀수 짝수 다 있을 수 있고 얘는 짝수만 있을 수 있고 얘도 짝수만 있을 수 있고 얘는 홀수만 있을 수 있고.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림으로 저번에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그림을 지금 다시 그리기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제 적용할 때 필요한 요렇게 글자로 표시를 해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우리가 이 유전자 수를 보다 보면은 특정 유전자가 4개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린 그 숫자 4만 보고도 그 세포가 G2기, M1기 세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더라 라는 이야기도 지난번에 세포 그려가면서 세포 분열하면서 설명해 드렸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다 설명했던 부분 중에서 오늘 잠깐 다시 정리를 해본 건데, 정리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시험지에 뒤에 있는 문제를 같이 좀 풀면서 분석을 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얼추 조금 얘기를 하기도 했고, 사실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제가 아마 그 유튜브에 올린 영상분이 일요일 날 녹화한 영상분인데 거기서 문제 설명을 이미 좀 더 자세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좀 봤으면 그 문제 설명을 아예 봤을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냥 처음부터 한번 다시 여기 문제들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 제가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들이 유전자 분석이라는 주제로 요 세포 분열과 관련해서 나오는 문제들을 풀 때,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 때 그 어려운 유형의 문제들을 연습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가 여기 있는 문제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그래서 해봅시다. 거기 지금 보시면 그래서 세포 1, 2, 3, 4, 5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결국 왼쪽 그림에 있는 요 단계들이 요 단계별로 이렇게 요 층별로 그냥 저거랑 그대로 연결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원기 세포고 요게 G2기 혹은 M1기 세포고 여기 요 단계에 있는 요 두 세포가 M2기 세포고 마지막에 여기 4개의 세포가 생식 세포고, 어차피 그림상으로도 항상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렇게 정리하기도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시작은 이제 어떤 느낌으로 가는 거겠냐면, 일단 문제 조건 중에 1에서 3이 뭐 당연히 그림상에서 1,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에서 3이 오른쪽에 있는 표에 있는 기억에서 디귿 1에, 그치? 근데 뭐 순서대로라고 한 적도 없고 하니까 1번이 기억이란 얘기는 아니고 1, 2, 3번 하고 기억, 니은, 디귿을 약간 짝 찾아주는 형태로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렇단 말이야. 그렇게 짝 찾아줄 때 우리가 사용하자고 이런 걸 정리하는 겁니다. 그치? 그냥 이것만 보고 사실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다 파악을 하려고 하는 거까지 굳이 하지 않더라도 이것만 알고 있어도 바로 보이는, 바로 찾을 수 있을 만한 게 디귿이 지원이란 사실이지.
디귿이 지원기 세포여야만 해. 왜? 지금 이 4단계의 세포들 중에서 유전자 수가 홀수로도 주어질 수 있고 짝수로도 주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홀수, 짝수가 모두 가능한 게 지원기 세포밖에 없다고. 그쵸? 그걸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니까 아, 디귿이 그래서 1번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 디귿이라는 요 1번에 해당되는 세포가 갖고 있는 게 거기 적혀있는 표를 그대로 옮겨보면 2, 0, 1, 1이니까 이걸 굳이 한번 염색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해보면 이 디귿에 들어있는 염색체에는 이렇게 한 쌍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라지 A가 들어있으면 얘의 상동 염색체에도 얘는 라지 A만 2개여야 되니까 똑같이 이렇게 라지 A가 들어있는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를 가질 거고, 이 라지 B 스몰 B 이 뜻은 얘랑 다른 염색체 이렇게 또 하나 그려놓고 여기에 이렇게 라지 B가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상동에는 이 라지 B의 대립 유전자인 스몰 B가 이렇게 들어있고, 디귿이 이렇게 될 거란 얘기. 졸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 디귿이 지원이다라는 거랑 이런 식으로 염색체가 들어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에 파악을 해야만 하는 거고, 이런 걸 파악하려고 지금 이걸 연습하고 이런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디귿 다음에, 그러니까 이 지원기였을 이 디귿이 G2M1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를 먼저 채워볼 수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얘 중에 누가 니은인지 안 찾아봐도 우리가 지원기 세포만 찾으면 G2M1기 세포는 당연하게 그냥 결정이 돼요. 뭐가 됩니까? 여기 라지 A 몇 개여야 돼요? 4개, 스몰 A 몇 개고, 0개, 라지 B 몇 개고, 2개, 스몰 B 몇 개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G2M1기 세포는 저렇게 돼야 돼요. 왜? 지원기와 G2M1기 사이에 있는 이름 뭐라고? DNA? 복제라고. DNA 복제. 그냥 지원기의 세포가 가지고 있었던 DNA가 정확하게 2배로 늘어나는 게 G2M1기의 상태란 말이야. 그냥 2배로 늘어나고 나서 되는 게 M1기 세포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정확하게 그냥 2배 해주면 되는 건데, 어차피 거기 지금 보면 이 4라고 하는 숫자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니은한테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꼭 흐름으로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에 있는 표만 봤을 때도 니은의 숫자 4가 있으니까 아, 어떤 유전자가 4개 있으면 그건 G2M1기 세포네. 이런 식의 연결이 가능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 4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니은이 2번 세포, 그러니까 G2M1기에 해당되는 세포라는 걸 찾으면 스몰 A, 라지 B 자리까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채워집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이고 또 그리고 있긴 귀찮지만 그래도 한 번은 다시 그려봅시다.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갖고 있었던 염색체가 어떻게 된 거나 다름없냐면, 여기 라지 A, 이렇게 라지 A 복제된 상태, 그리고 이 상동도 복제돼서 라지 A, 라지 A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얘네 둘도 복제를 해서 여기 라지 B, 라지 B 복제된 거랑 이 상동인 스몰 B 가지고 있는 거 복제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4022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우린 감수 1분열이라고 하는 게 이 상동끼리 접합돼서 상동 염색체 분리, 그러니까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서 걔네들을 분리하는 상동 염색체 분리, 이게 감수 1분열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니은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세포는 2개가 있어요. 항상 요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분열을 하고 나면 세포가 2개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포 2개로 나눠져야 되는데, 그때 이 둘 중에 하나씩 골라서 얘를 왼쪽의 세포가 가져가면 얘를 오른쪽의 세포가 가져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랑 이거를 나눠서 집어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니은 세포가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만들어지는
이 M2기 세포는 라지 A 2개와 라지 B 2개를 가진 세포, 혹은 라지 A 2개와 스몰 b 2개를 가진 세포,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아요? 맞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가져가나 이걸 가져가나 딸 세포는 라지 A 2개를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네 하나 갖다 놓고 이걸 가져가네 하나 갖다 놔. 그러면 어차피 얘도 라지 A를 2개를 가져왔고 얘도 라지 A를 2개를 가져왔어. 그 다음에 이 둘이 이쪽도 나눠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한쪽은 라지 B 2개를 가져가고 한쪽은 스몰 B 2개를 가져가는 거잖아. 제가 지난주에 이미 강조했었어요. 뭐 라지 B 스몰 B로 나눠 가져가는 거 안 돼요? 얘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얘 라지 B 하나 스몰 B 하나 안 돼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왜? 감실 분열은 상동염색체 분리. 방금 딱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와 이거를 각자 서로 다른 세포한테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이걸 찍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니은, 즉 G2M1기 세포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M2기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중에 3번에 해당되는 애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되는 얘가 3번에 해당되는 애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얘는 우리 그림상에 3번 오른쪽으로 있는 세포가 되는 거겠고, 하나의 세포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다른 하나의 세포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생시세포 과정에서는, 생시세포 단계가 되면 4번 세포 같은 경우는 그림상에 3번이 분열해서 3번이 감수 2분열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게 4번이니까. 그래서 4번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얘는 이제서 요 기억 3번 세포가 라지 A 2개와 라지 B 2개를 이렇게 갖고 있었을 테니까 이걸 이제서 감수 2분열 때 찢어갖고 세포 2개 나눠서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최종적으로 3번 세포가 갖게 되는 건 1010. 그냥 이걸 반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5번 같은 경우는, 요 5번 세포가 되는 애는 이게 분열해서 만들어진 걸 테니까 1001이겠구나. 자, 여기까지 중에 이해 안 된 게 있는 사람 손? 없어요. 진짜 확실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게요. 사실 만약에 니들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냐면 지난주 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일 거거든? 그러면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는 문제는 너희들이 지난주에 이해 못했음을 숨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숨기면 앞으로 계속 가면 갈수록 더 제때 수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때 수습하기 더 힘들어지기 전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저게 아니야. 자, 일단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냥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이렇게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할 거고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하면서 쭉 문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해야 될 게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우리 아직 유전 전체에서 제 첫 번째 파트인 세포 분열 내용 해놓고 그냥 거기에 있는 문제 지금 깔짝대면서 보고 있는 거라서 아직 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의 흐름은 위에 거랑 전체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1에서 3 똑같이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서 그걸 기억, 니은, 디귿이랑 매치시키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누가 1번일까요? 누가 1번 세포? 그러니까 1번 세포란 소리는 지원기 세포가 누군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이번엔 지원기 세포가 누구야? 예, 기억이에요.
자, 이번엔 기억이 1번이라는 근거가 뭐냐? 선생님 원래 방금 전에 문제에서는 홀수와 짝수가 둘 다 있으니까 디귿이 1번이라는 걸 알겠는 건 알겠는데 그럼 이 기억은 왜 1번인가요? 왜? 지금 기억 니은이 해당되는 기억 니은 디귿이 해당되는 건 여기까지거든. 자, M축이 세포까지 중에 홀수가 올 수 있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그치? 얘도 짝수만이잖아. 짝수랑 0만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홀수가 하나라도 적혀 있으면 우린 그걸 지원기 세포라고 파악하게 될 거야. 이 생세포 전까지는. 그치? 그래서 기억이 그럼 기억이 1번이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라지비 스몰비 하나하나 채워져 있네.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적으로 뭘 찾아줘야 되냐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내줘야 되는 포인트가 디귿이 G2 M1기 세포라는 거. 왜? 이것도 뭐 때문이야? 숫자? 4 있잖아요. 4. 특정 유전자 숫자가 4개일 수 있는 세포가 G2 M1기 세포밖에 안 된다고. 선생님 왜요? 사실 지난주에 했으니까 다시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지금 숫자 4가 G2 M1기 세포여야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 유전자가 4개일 수 있는 경우가 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디귿 요 스몰 a에 4가 적혀있는 얘가 2번 세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 둘을 비교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알아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보면 라지 b, 스몰 b 복제했으니까 한 개 있던 게 여기 두 개 이렇게 됐겠죠. 요 지원기 세포 2배로 만들어준 게 G2 M1기잖아. 그냥 복제만 하면 한 개. 그리고 그러면 이 스몰 a가 몇 개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2개였어야 된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야 그걸 복제해서 우리가 4개로 만들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억, 지원기 세포한테 스몰 a가 2개 들어있었으면 라지 a는 없어야지. 왜? 스몰 a라고 하는 대름 유전자가 2개 들어있으려면 얘는 스몰 a 이런 대름 유전자쌍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한 쌍의 대름 유전자가 상통형식의 같은 자리에 나눠져 들어가 있다. 한 쌍이에요. 한 쌍. 합쳐서 2개여야 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미 스몰 a가 2개가 라지 a는 없어요. 이미 그걸로 한 쌍이 끝이라고. 스몰 a. 그래서 여기 0 이렇게 채우는 것까지가 해결이 되는 거라고. 그럼 다음에 그럼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두 가지 경우의 수는 0, 2, 2, 0과 0, 2, 0, 2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스몰 a, 0이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어야 돼. 얘는 경우의 수가 없잖아. 그냥 어차피 가진 게 스몰 a밖에 없어서 스몰 a 2개씩 나눠서 넣어주고 일단. 그리고 그 2개의 세포 중에 어느 한쪽은 라지 b가 들어있는 쪽을 가져오고 어느 한쪽은 스몰 b를 들어오는 쪽을 가져온다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지 b, 스몰 b 나눠주는 거 안 된다고. 이쪽도 라지 b, 스몰 b 하나, 이쪽도 라지 b, 스몰 b 하나 이렇게는 안 된다고요. 무조건 저렇게 돼야 된다고. 그게 상동형식 분리라는 것의 의미잖아.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니은이 누구야? 얘가 니은이고 얘가 3번이네요. 그치? 그치? 저 밑에 게 니은이야. 왜? 거기 표에 니은이 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3번이지. 기억 니은 디귿이 무조건 1, 2, 3번 연결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3번 오른쪽에 있는 세포가 요거겠지 뭐. 3번 오른쪽에 있는 세포까지 파악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4번과 5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4번은 3번이 분열했으니까 0, 1, 0, 1일 거고. 그쵸? 그리고 5번은 얘가 분열했을 거니까 0, 1, 1, 0이 될 거고. 너무 붙여서 적었네요. 1, 0.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파악해야 되니까. 알겠냐고.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오늘 새롭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다른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지금이라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거고. 진짜 부탁인데 얘네들은 충분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너희들 이거 말고도 앞으로 해야 될 거, 내가 너희한테 알려줄 문제 풀어야 될 때 써야 될 단서들이 엄청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든 n짜리 세포들은 2n짜리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단서도 써야 되고, 써야 될 건 진짜 많거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정리하는 거니까 제때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린 계속 하나씩 추가해 가야 돼. 얘기했잖아. 너네들은 지금 과탐 4과목, 원과목, 과탐 4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4과목 통틀어서. 물원, 화원, 생원, 지원 다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한 단원 뽑으라 그러면 유전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제발 차근차근 가야 돼, 한 단계씩.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 마지막 거, 요 아래 그림은 태연이의 생세포 분열 과정의 세포 1에서 5이다. 표는 요 마지막 걸 봐야 되는데, 이 마지막 거는 위에 두 문제랑 좀 차이가 있다면 3번 질문에 상염 색채인지 X염 색채를 분석하라는 게 있네요, 아예. 그치? 그래서 이 태연이라는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파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제 뭘 같이 집어넣자냐라는 뜻이냐면, 이건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뒤에 사람의 유전이랑 연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사람의 유전 진도를 나갈 때 제일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근데 별로 저는 그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걸 선호하지 않아요. 어차피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게 뭐 딱히 크게 의미가 있는 법칙도 아니고, 그리고 어차피 그 자체가 너희들한테 뭐 우성열성이 무슨 뜻이냐 이런 걸 정리하는 그냥 그런 단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용어 정리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냥 바로 성염색체 유전이나 상염색체 유전 이 차이에 대해서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요 3번 문제를 풀어가는 걸로 그냥 이어갈 건데요. 자, 이 둘은 기본적으로 그냥 염색체 종류가 달라. 상염색체 유전이면 그냥 상염색체 상에 있는 유전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 성염색체 유전은 보통은 우리 X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Y염색체에 들어있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대부분의 문제는 Y염색체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Y염색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로 문제를 내잖아?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져요. 그냥 Y염색체는 누구한테만 항상 있는 거니까? 남자한테만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지거든? 그러니까 Y염색체 쪽은 일단 신경 끕시다. 우리가 성염색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 건 그냥 항상 X염색체라고만 생각하고 접근하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미 첫 수업할 때 얼추 얘기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상염색체 유전은 항상 예외 없이 2n짜리 세포한테는 한 쌍씩 들어있고요. n짜리 세포한테는 한 개, 정확하게는 대립 유전자가 없이 들어있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유는 아까 저거랑 똑같아요.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자리에 있는 거고, 2n이면 상동이 있는 거고 n이면 상동이 없는 거니까. 상동이 있을 땐 대립 유전자 한 쌍이 들어있겠고, 상동이 없을 땐 대립 유전자가 없겠지. 대립 유전자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로 라지 B, O, 그러니까 BO 이런 식으로, 혹은 R, 스몰 r 이런 식으로 한 쌍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다고, 세포에. 이런 상태를 대립 유전자가 없는 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냐면 B가 있는데 얘한테 대한 대립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세포 안에. 그런 걸 대립 유전자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상태의 세포들, 대립이 없는 세포는 핵상 N이어야 돼요. 언제? 상염색체 유전일 때. 그리고 그건 언제도 마찬가지, 성염색체 유전도 마찬가지. 인데 좀 다른 점이 생기지. 왜냐면 실제로 여자,
성염색체가 뭡니까? XX지. 그러니까 여자한테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는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염색체 상에 유전되는 유전자들, 그러니까 성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마찬가지고 상염색체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항상 2N이면 한 쌍이 들어있고 N일 때 한 개.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이건 여자일 때는 성상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X염색체상의 유전자든 상염색체상의 유전자든 구분이 안 됩니다. 우린 이것도 되게 많이 써줄 거야. 이용해 줄 사실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직접적인 단서로 많이 쓸 거는 남자에선 달라요. 상일 때는 2N, 상염색체상의 유전자들은 2N일 때는 한 쌍이 들어있고 N일 때는 한 개가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대립 유전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개라고 적은 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남자에서 성염색체상의 유전자는 어떻게 돼? 얘는 N일 때가 한 개고, 아니 2N일 때가 한 개고 N일 때는 한 개 혹은 아예 없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자, 왠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X염색체 상의 유전자를 표현하는 방식이 주로 어떻게 해놓느냐면 X염색체를 이렇게 그려놓고 유전자, 그 유전자를 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라지 A 이런 식으로 그냥 표기를 해볼게요. 편하게. 그리고 이 라지 A는 무슨 유전자라고 해볼까요? X염색체상의 유전자 딱히 기억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는 뭐 생명에 대한 어쩌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학교 때 생명 공부했던 게 좀 기억이 나야 익숙한 얘기일 테니까 대충 그냥 뭐라고 해볼까? 뭐 입술이 두꺼운 유전자 이 정도로 해봅시다. 그래서 스몰 a는 입술이 얇은 유전자 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여자의 경우에는 이 X염색체상에 라지 A가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여자의 핵상 2N짜리 그러니까 체세포에는 성염색체가 몇 개입니까? 원래 핵상이 2N이야. 그럼 성염색체가 몇 개게? 2개. 한 쌍. 그리고 그 한 개가 모여야 되는 거고 X. 그럼 이 X염색체에는 요 X염색체가 가진 이 라지 A에 대한 상동염색체가 들어있어야만 하겠지. 상동염색체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어야만 하겠지. 그래서 그걸 이렇게 스몰 a로 하든 아니면 스몰 a가 아니라 그냥 라지 a가 똑같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들어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가 2개다 보니까 한 쌍을 갖고 있고 이건 상염색체랑 성염색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 실제로. 그러니까 여자 세포를 볼 때는 우리가 염색체의 형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유전적으로 성염색체와 상염색체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항상 한 쌍씩 들어있거든. 그냥 2N이면 한 쌍, N이면 대립 유전자 없이 한 개씩. 그냥 이렇게 항상 성과 상 구분 없이. 근데 남자는 어때요? 자, 남자 같은 경우는 X 그리고 여기에 입술 얇은 유전자 스몰 a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쳐봅시다. 하나의 X염색체. 그리고 핵상이 2N이야. 자, 핵상 2N짜리 남자한테 성염색체가 일단 몇 개입니까? 2개예요. 그냥 성염색체는 2개야. 성염색체가 몇 개인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다만 옆에 오는 게 뭐예요? X가 아니라 Y가 와야 되잖아. 그럼 Y한테는 이 라지 A, 스몰 a 같은 이 입술 두께에 대한 유전자가 그냥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쟤는 이 X가 가진 요 스몰 a 하나로 입술 두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Y는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그래서 얘 짝꿍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핵상이 2N인데도 대립 유전자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정리해둔 것처럼 남자일 때는
그러니까 여자일 땐 상이든 성이든 상관없이 EN이면 대림전자 한 쌍, N이면 대림전자 짝꿍 없음, 한 개의 대림전자만 갖고 있다. 인데 비해서 남자일 때는 상부터 할게요. 상이면 여자일 때랑 똑같이 그냥 EN이면 한 쌍의 대림유전자, N이면 대림유전자 없음, 정확하게 이제 한 개의 유전자만 가지고 있음. 근데 성이 되면 EN이어도 한 개만 갖고 있고요. N이면 심지어 한 개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어. 왜? 남자가 만드는 생식세포는 어떻게 되냐? 남자한테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는 어떤 세포들은 X를 갖고 있고 어떤 세포들은 Y를 갖고 있을 거거든. 왜? 이 둘은 상동처럼 행동하고 이 둘이 이가염색체를 잃었다가 상동염색체 분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세포는 X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가 있고 또 Y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쪽은 얘는 어떻게 되게? 이 생식세포에는 입술 두께 유전자가 아예 없습니다. 하나도. 입술 두께가 두껍고 얇고 이런 유전 정보 자체가 아예 안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되는 거게? 자식 거는? 이 생식세포가 아니라 배우자, 그러니까 난자 쪽의 생식세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쪽에 들어있는 정보가 그대로 자식의 입술 두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거기 문제를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에 적용하면 어떤 방식이 되는 거냐면, 자, 그 밑에 문제를 보면요. 일단 문제의 유형, 형태는 다 똑같아, 위에 거랑. 근데 자,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뭐가 지원기 세포, 그러니까 뭐가 1번입니까? 거기 세 번째 문제에서. 그치? 니은이 지원기 세포 1번이 됩니다. 왜? 홀수와 짝수가 같이 있잖아. 1 어쩌고 2 0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하고 2가 둘 다 있으니까 그래서 니은이 1번 세포고 지원기 세포구나 이렇게 찾아야 된다고, 홀짝 둘 다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근데 얘는 거기 적혀 있는 걸 보시면요. 1 여기는 비어져 있고 2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게 또 누가 몇 번, 누가 어느 단계에 해당되는 세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이 M1기, 그치? 2번 세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숫자 4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2번 세포고 G2 M1 단계에 들어가는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거든? 자, 근데 위에 적혀있는 걸 보면 0, 4, 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 말한 것처럼 얘는 얘를 복제한 거기 때문에 얘한테 스몰 a가 0개면 얘한테도 스몰 a가 0개예요. 그래서 이 둘은 이렇게 채워집니다. 그래서 얘가 1, 0, 2, 0 이렇게 채워지고 2, 0, 4, 0 이렇게 채워지거든. 자, 그래서 우린 여기를 보시면요. 분명히 얘는 1번, 즉 지원기 세포기 때문에 핵상이 EN이거든. 그쵸?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자, 여자의 경우에는 성, 상 상관없고 남자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그러니까 이 여자, 성, 여자, 상, 남자, 상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EN일 때는 대림유전자 쌍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 이건 대림유전자 쌍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얘는 두 개의 염색체가 있고 하나에 라지비, 나머지 하나에도 라지비가 들어있는 걸 거거든. 라지비 두 개니까. 근데 얘 봐봐. 얘는 어떤 염색체가 하나 있고 여기 라지 A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그 라지 A에 대림유전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럼 우린 저거 하나만을 이용해서 바로 뭐 일어나는 걸 알 수 있는 거냐? 저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게 성염색체 상의 유전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핵상 2N짜리에서 대림유전자가 없는 경우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여자의 성염색체, 여자의 상염색체, 남자의 상염색체는 다 2N이면 한 쌍이어야 된다고. 2N인데도 한 쌍, 그러니까 2N인데도 대림유전자가 없는 경우 자체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얘가
X형 색채상의 유전자고 얘가 남자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억 니은이 뭔지 알아낸 상태에서 3번이 먼저 풀리는 겁니다. 라지 A 스몰 A가 X형 색채상의 유전자고 라지 B 스몰 B 쪽은 상염 색채 유전자가 되는 거고 이 태연이라는 아이는 남자아이가 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문제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될 가장 1번 단서예요. 제일 많이 씁니다. 제일 많이 쓰고 항상 모든 문제의 제일 첫 단추가 돼요. 앞으로 계속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쓸 건데 뭐 어딘가 모자란 애를 찾아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거고 되게 많이 찾을 건데 이런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결국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 전부 다 이런 대립유전자, 핵상이 2N이지만 대립유전자가 없는 애를 찾아서 혹은 아니면 이제 나중에 또 뒤에서 볼 핵상이 N일 때 특정 유전자쌍이 아예 없는 경우를 찾아서 아 얘는 남자의 세포구나. 그리고 그 유전자는 X형 색채상의 유전자구나를 찾는 게 항상 모든 문제의 첫 단서가 된다고. 그래서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분열해서 만들어지는 요 디귿이 남았네. 디귿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쪽의 세포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일단 디귿은 거기 적혀있는 그대로입니다. 2, 0, 2, 0. 그러니까 이 디귿 3번이 되는 건.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냐면 2번에서 분열해서 3번 하고 요 3번에 오른쪽에 있는 세포까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2형, 4형 중에서 얘가 2형, 2형 가져갔으니까 얘 00, 2형 이렇게 가져갈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핵상 N인데 유전자가 아예 안 들어있는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중에 쓰게 될 단서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린 이걸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얘는 라지 A가 들어있는 X형 색채를 갖고 있는 애고 얘는 Y형 색채를 갖고 있는 애가 있구나. Y형 색채를 갖고 있으니까 X형 색채가 없는 거야. X가 그냥 없을 수는 없어요. 어차피 모든 생세포에 성염 색채는 하나는 들어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X가 없어서 X상의 유전자를 아예 안 갖고 있다면 그 대신 뭐라도 갖고 있어야 돼? Y라도 갖고 있어야지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런 걸 보고 아 얘는 Y형 색채를 가진 세포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4번은 디귿이 분열한 거니까 1010 여전히 X형 색채를 가진 쪽이 되는 거고 5번은 0010 Y형 색채를 가진 쪽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결론까지 가야 되는 거라고. 어때요? 어렵죠? 네. 어려운데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이게 첫 단추라서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 첫 단추인데 첫 단추면은 모든 단계 중에서 가장 쉬운 거 아닌가요? 아, 이게 첫 단추긴 한데요. 가장 쉽다고 보긴 좀 애매하지. 사실 중학교 때 유전이 충분히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중학교 때 유전이 충분히 익숙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익숙해지셔야만 합니다. 진짜 중요해. 오케이? 그래서 제발 부탁이니까 이걸 잘 좀 외워두십시오. 아이고야. 됐지?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요. 거기서부터는 또 여러분들한테 좀 맡겨볼게요.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또 해보십시오. 근데 거기서 위에 두 문제 말고 맨 아래 문제는 이제 또 맨 아래 문제는 또 다른 게 뭔가 추가가 되거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연관 유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관 유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유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유전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쉬는 시간을 갖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해봅시다.
아이 힘들다. 여러분들이 유전자 분석 쪽을 어느 정도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가계도 분석을 안 하고는 싶은데 그건 진짜 내 개인적인 소망이고, 사실 이렇게 유전자 분석을 얼추 해놓고 가계도 분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계도 분석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러면서 가계도 분석을 막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또 유전자 분석은 계속 미루고, 그래서 유전자 분석은 계속 못하는 상태가 되고. 근데 조금 안타까운 사실을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 너는 얘가 내신을 보다 보면은 한 파트를 버리면 어차피 그 한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만 버리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는데요. 유전은 무조건 모든 파트의 문제가 2배로 나옵니다. 왜? 돌연변이 없는 그 유형의 문제와 돌연변이가 있는 그 유형의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 유형이 연습이 안 돼 있으면 돌연변이가 있는 그 유형도 그대로 다시 못 푸는 거라서 2배로 날아가요. 무조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자극의 전달을 버렸으면 자극의 전달 문제만 틀리면 되는 거였다면, 이번엔 유전자 분석을 버리면 유전자 분석 문제와 유전자 분석 돌연변이 문제를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2배씩 날아가요. 진짜로. 자, 아무튼 해봅시다. 계속. 이제 유전인데 그냥 용어만, 그 멘델의 유전 법칙에 나왔던 거는 용어만 깔끔하게 빨리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일단 자, 우성 열성은 의미가 뭐였지?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에는 우열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했었는데요. 우열의 법칙이라는 걸 꼭 법칙의 형태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우성이 무슨 뜻이고 열성이 무슨 뜻인지만 정리되어 있으면 되는데, 우성이 무슨 뜻이고 열성이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우성하고 열성에 대해서 우성이 더 좋은 혹은 더 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 우성 유전자랑 마시려고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우성하고 열성은 언제 딱 구분이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같은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A로 해볼게요. 알파벳으로 A를 써보면, 그러니까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라지 A 이런 형태인 경우가 있고요. 그쵸? 그리고 라지 A, 스몰 a 이런 형태가 있고요. 또 스몰 a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한 쌍, 즉 2칸을 어떻게든 유전자를 갖다 채우기만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형질을 결정하는 이 대립 유전자들은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의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야. 일단 왜 대문자, 소문자의 형태로 쓰냐면 유전자의 종류가 보통은 그렇게 2종류라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한 쌍, 2칸을 채우려다 보니까 유전자는 딱 이렇게 2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한 쌍이 같은 거, 이렇게 라지 A나 스몰 A처럼 같은 것끼리 있는 걸 순종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근데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순종이란 표현보다는 원래는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동형접합이라고 해서 같은 것끼리 접합되어 있구나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 둘에 비해서 이런 라지 A, 스몰 A처럼 서로 다른 게 붙어있던 거를 기존에는 잡종이라고 불렀단 말이야. 근데 이걸 생원에서는 이형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야? 같은 것끼리 접합되어 있는 거이건 다른 것끼리 접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요 한 칸, 요 2칸, 요 한 쌍이 같은 종류일 땐 동형접합, 다른 종류일 땐 이형접합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때 이 우성열성은 언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동형접합일 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이형접합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유전의 특징은 라지 A, 스몰 a가 같이 있다고 해서 둘 다 발현됩니까?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발현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B형 유전자와 O형 유전자를 다 갖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B5형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냥 B형이거든요. 왜냐면 B형 유전자는 발현이 되지만 O형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고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형접합일 때 발현되는 쪽, 나타나는 쪽이 우성. 이형접합일 때 나타나지 않고 숨어 있는 쪽이 열성. 이런 개념이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우성 열성은 그냥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원래라면 잡족이라고 썼던 표현만 이형접합으로 살짝 바꿔서 이형접합일 때 나타나는 게 우성, 안 나타나고 숨어 있는 게 열성. 그치? 이런 정도의 개념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성 열성이라고 불러주고 이런 우성 열성이 존재하는 유전을 우열 유전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모든 유전자가 항상 우열 유전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전자가 모든 형질이 다 우성과 열성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우성과 열성이 없는 경우도 있지. 그렇게 우열이 없는 유전은 중간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전의 예로 가장 이제 교과서에 많이 등장하는 게 분꽃이라는 꽃인데 그게 이제 보통 어떻게 됐었냐면 빨간 꽃이 피는 분꽃하고 흰색 꽃이 피는 분꽃이야. 그러면 이 빨간색의 꽃, 흰색 꽃이라고 하는 건 꽃의 색깔이라고 하는 그 형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질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우열이 존재한다고 하면 이 둘을 교배했을 때 이 자손은 이 자식이 되는 개체의 꽃은 빨간색이 되던가 흰색이 되던가 둘 중 하나만 돼야 될 겁니다. 그치? 왜? 빨간색 유전자와 흰색 유전자를 다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우성이고 나머지 하나는 열성이어서 하나는 나타나고 하나는 숨었어야 정상이잖아. 그래서 원래 우열 유전 측면에서는 빨간색과 흰색을 교배하면 그 자손은 이 둘 중에 우성인 쪽이 주로 나올 겁니다. 빨간색 유전자를 가진 쪽이 나오거나 흰색 유전자를 가진 쪽이. 그러니까 흰색 꽃이 피거나 빨간 꽃이 피거나. 근데 실제로 분꽃은 이렇게 둘을 교배하면 분홍꽃이 핍니다. 분홍색은 뭐야? 빨간색하고 흰색을 섞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빨간색하고 흰색이 모두 발현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 그래서 그런 식의 유전은 우린 중간 유전이라고 부를 건데 그냥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어차피 우열 유전은 그냥 우성하고 열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형접합일 때 우성 쪽이 발현이 되는 이런 유전이고 중간 유전은 그냥 애초에 그런 우열 관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일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형접합일 때 어느 한쪽이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혈액형 중에서 뭐 어떤 형이 있는 거야? AB형. AB형이라는 것 자체가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 둘 중 어느 쪽도 숨지 않은 거거든. 둘 다 발현된 거거든. 그래서 AB형이 되는 거거든.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가 다 발현되니까. 그런 게 이제 중간 유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제 혈액형처럼 B5인데 저는 그냥 B형 이러면 여기는 우열 관계가 있어서 우열 유전이 되는 거고 AB형처럼 A형 유전자와 B형 유전자가 둘 다 있는데 그냥 둘 다 발현돼서 AB형 이렇게 돼버리면 그런 게 중간 유전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독립유전이 있죠. 자, 독립유전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가서 유전자가 여러 개 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저 유전자 분석하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독립유전은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속 그렸던 경우들처럼 라지 A, 스몰 a라고 하는 어떤 한 쌍이 뭐 한 7번쯤 되는 어떤 특정 염색체에 이렇게 상동쌍에 들어있다고 하면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또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는 그냥 서로 이렇게 다른 염색체에 들어있어. 그냥 우린 이런 걸 독립유전이라고 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B라고 하는 라지 B, 스몰 b라고 하는 이 B에 대한 것과 이 A에 대한 건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관련이 전혀 없이 유전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나라고 하면 나는 내 자손한테 라지 A, 라지 B를 이렇게 물려줄 수도 있고요. 혹은 라지 A와 스몰 B를 줄 수도 있어요. 혹은 스몰 A와 라지 B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몰 a와 스몰 b를 줄 수도 있어. 그냥 어차피 나는 내 자손한테 이 두 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줄 거예요. 그치? 물론 내가 그걸 직접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준다기보다는 내 생세포에 알아서 이렇게 랜덤하게 들어가는 거겠지만. 근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알아서 들어갈 거고, 생세포에.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알아서 생세포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흔히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라면 이 상태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는 라지 A, 라지 B가 들어간 것과 라지 A, 스몰 B가 들어간 것과 스몰 A, 라지 B가 들어간 것과 스몰 A, 스몰 B가 들어간 것, 이 네 가지가 다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이 A에 대한 것과 B에 대한 게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유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흔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민할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면,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이 자식한테 생세포, 자식을 만들기 위해 생세포를 만들었을 때 그 생세포에 들어있을 수 있는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유전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염색체에 각각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있다고 하면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는 두 가지. 왜냐면 라지 A가 들어있는 생세포에 무조건 뭐가 같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라지 B가 같이 들어있어요. 스몰 A가 들어있는 거에는 스몰 B가 같이 들어있어요. 왜? 우린 항상 염색체 단위로 같이 움직여야 돼. 우리 세포 분열 과정이 다 그렇잖아요. 염색체가 이동하고 양극으로 이동하고 뭐 어디가 찢어지고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린 염색체 단위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면 같이 움직여야 돼요. 이런 식의 유전을 우린 연관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관 유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실 연관 유전과 관련해서 해야 될 얘기는 정말 많지만,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생식세포가 독립유전일 때에 비해서 연관이 되어 있으면 훨씬 적은 가지수의 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리고 가지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국 이 생세포가 가지는 유전자의 자유도가 좀 떨어지겠죠. 자유롭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생세포에 라지 A가 들어있다면 뒤에 B까지도 무조건 결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관이 꼭 이렇게 돼 있을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라지 A고 여기는 이렇게 스몰 B가 들어있고, 스몰 A고 여기 라지 B가 들어있다면, 자, 이런 생세포, 이런 식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럼 얘는 자식한테 줄 때 라지 A를 주면 그 자식한테 무조건 뭐가 같이 가는 거야? 스몰 B가 같이 가는 거지. 스몰 A를 주면 라지 B가 같이 가는 거고. 이걸 우리가 연관이라고 하는데요. 연관에 있어서 중요한 건, 연관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라지 A가 라지 B랑 연관인데 어떤 사람은 라지 A가 스몰 B랑 연관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라지 A와 라지 B가 연관이고 어떤 사람은 라지 A와 스몰 B가 연관인데 어떤 사람은 A랑 B가 독립이래. 이건 안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종이 같으면 어떤 형질끼리 이 연관이냐의 정보도 같아야 돼요. 같은 종끼리는. 그래서 어떤 형질끼리 연관되어 있냐는 같아야 되지만 그 연관된 유전자가 정확히 뭐냐는 것까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는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연관까지 같이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세포 유전자 분석도 그렇고 그냥 가계도 분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해야 되게 될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뭐 복대립, 다인자 이런 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사람의 유전을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해본 상태에서 오늘 어디까지 그냥 해볼까?
고민되네. 잠깐 이거 멈춰놓고